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3년도에 그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개정됐죠. 예. 그 세율 중에 기본세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하지 않고 세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이고요.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계산 과정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세율이 좀 다른데 무조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만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는데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이면 세율이 50%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이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팔았을 때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8단계를 적용하는데 6%, 15%, 24, 35, 38, 40, 42, 최고세율 45%까지, 즉 6%부터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여러분들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7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만이 세금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개정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되겠습니다.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인데요.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조금 있다가 이 과세표준 제가 계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계산해서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 1단계 과표가 1단계입니다. 1단계가 1,400만 원 이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만 해도 1단계가 1,200만 원이었는데 인상이 됐어요.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이에요. 1,400만 원까지는 무조건 6% 적용하고 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입니다.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금액입니다. 그러나 2단계는 과표가 1,4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입니다. 5,000만 원 이하 시에는요 1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에는 무조건 15%를 적용해서 누진공제를 공제해 주는데, 누진공제가 126만 원입니다. 여러분, 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기다가 126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2단계입니다. 과표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요. 과표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를 적용합니다. 과표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를 공제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576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요.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초과 과표가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가 되겠습니다.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 금액의 3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1,544만 원을 공제합니다. 누진공제 1,54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입니다. 이때는 38%를 적용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1,9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단계입니다. 6단계는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이하.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여기에 4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가 얼마냐? 2,594만 원입니다. 2,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7단계입니다. 7단계는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42%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가 3,594만 원입니다. 3,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다시요.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42%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3,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8단계입니다. 이 8단계는요. 과표가 10억 원 초과입니다. 과표가 10억 원 초과가 되겠어요. 10억 원 초과일 때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기본세율 중에 45%가 되겠습니다. 4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594만 원입니다. 6,59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기본세율 8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전에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세무사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단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8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조건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주택이 되었던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만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번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나 주택이 아닌 토지나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을 처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실지 양도가액을 3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억.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자, 지금 2023년도 지금 4월인데요. 지금 4월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과거에 6년 전에 6년 7년 전에 사온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지 취득가액을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실지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6년 전, 7년 전에 사온 금액입니다. 자, 이때 6년 전, 7년 전에 사왔을 때 당연히 뭐가 들어갔을까요? 취득세 등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1억 5천만 원에 취득세 4% 아닙니까?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에서 취득세 4.6%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등에는 취득세도 냈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냈지요. 또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등기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을 1,000만 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가치가 증대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샀는데 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던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 위에 뭐 나무를 심었다던가 아니면 뭐 토지 위에 뭐
그 토지 위에다가 토지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갔다. 즉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넓은 의미로 봐서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라고 할게요.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 비용도 있습니다. 역시 뭐 토지를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무사한테 그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신고 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를 뭐 한 2,6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플러스 양도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건물의 가치가 증대된 겁니다.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용도 변경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만든다. 그러면 토지를 정지 작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낮은 모래도 깔고 말이죠. 이렇게 정지 비용도 역시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 등 빼고 자본적 지출인 기타 필요경비와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되겠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득인데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익 생긴 거죠. 자, 그렇다고 양도 차익 1억 1,400만 원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은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년을 보유했다면 1년에 2%입니다. 1년에 2%.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3년이면은 1년에 2%니까 6%가 되겠죠? 6년이게 되면은, 2%니까 12%가 되겠습니다. 6년을 보유했다. 1년에 2%니까 12%를 공제하는데, 어디에서 공제하느냐? 양도 차익의 12%니까 0.12를 곱해줍니다. 양도 차익에 6년을 보유했다. 6년을 보유했다. 만약에 15년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5년 곱하기 2%니까 3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가 되겠습니다. 6년을 보유했다면 6년 6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6년에서 7년 사이는 12%니까 양도 차익의 12%를 곱하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얼마냐? 1,368만 원입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368만 원.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 1억 32만 원입니다. 1억 32만 원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공제하느냐? 1년에 누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냐? 9,782만 원입니다.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요. 세율.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6%부터 45%인데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400에서 5,000일 때는 15%, 5,000에서 8,800만 원은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입니다.
여기다가 35%를 곱한 금액에서 뭘 공제하느냐? 누진공제를 빼야 되겠죠? 35%일 때 누진공제가 1,54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곱한 금액에서 1,54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은 얼마가 되느냐? 1,8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표가요 9,782만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3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누진공제 1,544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은 1,8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올해부터 개정된 겁니다. 올해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1단계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인데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1,544만 원을 공제하니까 납부할 세금은 1,8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무조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만이 기본세율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표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6%냐 15%, 24, 35, 38, 40, 42, 45까지 8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계산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셔서 정확하게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내가 납부할 세금이 과연 얼마가 나오는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